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왜 첫 줄의 코드가 작성되기도 전에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을까?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정말 전설적인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페이퍼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이나 되는데 오늘 저희가 딱 집중할 부분은 그중에서도 2권의 2부, 7장입니다. 네, 측정 가능한 작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영어 원제는 Projects Composed of Measurable Tasks 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이거 같아요. 와인버그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실패는 기술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그저 막연한 노력, effort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치명적인 혼동을 바로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영차 측정, 즉 Zeroth Order Measurement라는 개념입니다. 영차 측정. 네, 무슨 거창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의미하는데요. 와인버그는 이걸 소프트웨어 공학의 0번째 법칙, 그러니까 Zeroth Law of Software Engineering과 연결합니다. 그 법칙이 뭔가요? 품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다. 이 역설적인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예산도 맞출 수 있고 납기도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은 아무도 못 쓰게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영차 측정이라는 건 진짜 품질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무슨 대단한 대시보드나 복잡한 지표가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요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째는 오늘 우리가 깊게 다룰 측정 가능한 작업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지식이고요. 둘째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 공개적으로. 네. 셋째는 품질의 의미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문서화하는 요구사항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검토하는 시스템. 이 4가지가 없으면요. 그 위에 어떤 측정 도구를 올려도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그 막연한 노력을 진짜 프로젝트로 바꾸는 그 지식, 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책에 보면 실패하기 딱 좋은 지시들의 예시가 나오잖아요. 아, 네. 정말 많죠. 1월 1일까지 이 소프트웨어 작동하게 해 라던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이 상수 하나만 바꾸고 빨리 서비스 재개해 같은 말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찌끈거리실 겁니다. 그렇죠. 와인버그는 이런 것들을 그냥 노역, effort라고 부릅니다. 방향은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활동이죠. 목적지가 없다. 반면에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현재 상태인 A 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인 B 지점으로 시스템을 옮기는 관찰 가능한 활동의 연속, 시작과 끝이 명확하죠. 노력과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좀 모호할 때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 개선 같은 목표는 노력처럼 들리지만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프로젝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9단계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고객 만족도 개선이라는 그 막연한 노력을 어떻게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가? 9단계나 되는군요. 네. 근데 그 첫 단계가 의외로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반복적인 과정에 대비하라. Prepare for an iterative process. 마음가짐이요. 네. 프로젝트를 정해야 하는 일이 코딩보다 어쩌면 실행 그 자체보다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는 거군요.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우리가 하려는 게 정확히 뭐였지? 이걸 계속 되물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준비되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객을 식별하라. Identify the customers. 고객을 식별하라? 누구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싶은 건가요? 모든 고객? 아니면 VIP 고객? 신규 사용자? 아니면 기존의 충성 고객?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부터 막연했던 목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목표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가 생기겠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들이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죠. 세 번째 단계가 특히 재미있는데요. 무엇을 보존해야 할지 파악하라. Identify what should be preserved. 보존이요. 보통은 뭘 바꿀지만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와인버그는 그전에 고객이 현재 시스템에서 너무 만족해서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게 먼저 물어보라고 해요. 아,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고객이 가장 좋아하던 바로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변화에만 몰몰되다 보면 기존의 가치를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목표를 설정하는군요. 네 번째 단계. 네, 긍정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선택하라. Select positive, achievable goals. 책에 나오는 부정적인 목표의 예시가 아주 인상 깊었죠. 네,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도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목표는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프로젝트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네요. 아니면 예산이 바닥났을 때 자, 프로젝트 끝났습니다 하고 선언해버리면 그만이죠. 와인버그는 목표를 긍정문으로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회계 연도에 10개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완료한다. 각 프로젝트는 합의된 예산 내에서 사전에 합의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킨다. 처럼요.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이 목표 구체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하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고객 만족도 개선을 예로 들면 이걸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와인버그가 데이터 질문, 즉 데이터 퀘스천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데이터 질문이요?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걸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느껴서 알 수 있을까? 고객 만족도 개선이라면 고객 지원 문의 건수가 20% 감소한다. 또는 앱스토어 평점이 4.0에서 4.5로 상승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목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짜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 우선 개발, 테스트 퍼스트 디벨롭먼트의 경영 버전인 셈이죠.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그 목표의 성공 여부를 판정할 기준까지 함께 만드는 거군요. 그런데 여섯 번째 단계는 또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기순하라. State the goal in a way that does not overly constrain the project.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유연해야 한다. 이거 약간 모순 아닌가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무엇과 어떻게를 분리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무엇과 어떻게? 네, 책의 예시가 3월 15일까지 100대의 IBM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한다. 이건 아주 측정 가능해 보이죠?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죠? 왜 꼭 IBM이어야 하죠? 더 싸고 좋은 호환 기종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리고 설치의 정의는 뭔가요? 그냥 책상에 올려두는 건가요? 아니면 네트워크 연결까지 다 끝내야 하나요? 아,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지정해버려서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을 그냥 막아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하되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까지 특정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워크스테이션 100대를 설치해서 모든 직원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요. 아하, 그러면 IBM이든 다른 브랜드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여지가 생기는군요. 자,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네요. 그럼 마지막 목금 현실 점검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일곱 번째, 장애물을 점검하라. Check for obstacles. 네, 이제부터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나열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팀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진 않은가? 갑자기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다른 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들이 비협조적이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겁니다. 솔직히 이 단계는 좀 이상적으로 들리네요. 프로젝트 초기에 어떻게 모든 장애물을 예측하죠? 오히려 발생하지도 않을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분석 마비, 애널리시스 패럴리시스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걸 예측하려는 건 불가능하고
또 위험하죠. 여기서 핵심은 예언이 아니라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 네. 가장 치명적이고 발생 확률이 높은 몇 가지 위험 요소만이라도 미리 식별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비상계획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바위 몇 개만 먼저 치워두는 느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자세. 그럼 반대로 8번째 단계는 자원을 점검하라. Check for resources입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네, 이 과정이 특히 재미있는 건요. 관련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속마음이요? 네, 책에 나오는 예시가 정말 날카롭죠. 어떤 고객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그럼 그 인터페이스가 어때야 하는지 정의하기 위해 일주일에 2시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만약 그가 저는 너무 바빠서요. 라고 답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 간절함의 실제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드러나는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말로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원 점검은 단순히 돈이나 사람을 세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자들의 실질적인 의지와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9번째 단계입니다. 거꾸로 계획을 시작하라. Start to plan backward.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 계획을 세운다고 해보죠. 대부분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와인버거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 즉 부산역 도착 B 지점을 먼저 마음에 그립니다. 그리고 자문하는 거죠. 뭐라고 자문하죠? 부산역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아마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어야겠지. 그게 C 지점. 그럼 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면 그 전에는 대구 근처를 지나고 있어야겠네. 그게 D 지점. 이런 식으로요. 아, 최종 목표 지점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주요 경유지, 마일스톤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하니까 A에서 E로, E에서 D로 가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네요. 최종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들을 역순으로 맞춰 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각 경유지마다 여기서 다음 경유지까지 가는 법은 확실히 아는가? 라고 물어보고 만약 불확실하다면 그 사이를 더 잘게 쪼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 결국 현재 상태인 A 지점 서울에서 시작해서 실행 가능한 작은 단계들을 거쳐 최종 목표 B 지점, 부산까지 도달하는 계획의 초안이 만들어지는군요. 정확합니다. 이 9단계를 거치니까 막연했던 노력이 정말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모습을 갖추게 되네요.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현실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인버그의 통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점진적 계획, incremental planning in the face of uncertainty 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점진적 계획? 네, 어떤 계획이든 결국 미래에 대한 추측의 집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이스타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서울에서 첫 번째 경유지인 대전을 목표로, 즉 이 지점을 목표로 열심히 운전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교통체증 때문에 청주 근처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요. 맞습니다. 이 지점을 그게 새로운 현실인 이 지점인 거고요. 만들고 보니 그게 이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그때 원래 목표였던 B를 고집했다면 분명 실패했을 겁니다. 계획은 현실과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 수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E라는 새로운 현실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와인버그는 2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 과정 자체에서 배우는 겁니다. 서울에서 청주까지 오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2배나 걸렸다면 우리 팀의 실제 속도, 벨로시티는 계획의 절반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현실적인 우리 팀의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 고객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청주에 와 있는데 아직도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 맞나요? 그 사이에 고객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지금은 부산이 아니라 광주, 즉 B 지점으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인 E에서 새로운 목표인 B를 향해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과거의 계획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을 let go of any emotional attachment to the old plan. 계획이 틀렸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계획을 진화시키는 것. 이게 진짜 경영의 지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바로 와인버그가 말하는 조종하는 스티어링 관점의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정해진 항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파도와 바람을 느끼면서 목적지를 향해 키를 조종해 나가는 항해사와 같은 거죠. 가능한 프로젝트로 바꾸는 모든 과정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행위의 본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품질 관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네, 초점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옮기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미 낡아버린 지도를 붙들고 있는 대신 매 순간 우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하게 만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와인버그는 책의 말미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활동,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목표, 즉 비지점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죠. 네. 그러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런 활동 과시용 프로젝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원칙들, 즉 비지점을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와인버그는 세 가지 결과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 시도가 프로젝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네요. 둘째,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걸 폭로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냉소적인 지적처럼 그저 비지점이 뭐냐고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조직에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지금 여러분의 조직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중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그저 활동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